지방사립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음에 벤처를 만들 예정입니다. 벤처를 만들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건 다 상생펀드랑 IMA, 그 다음에 민간 상생펀드 500조 이런 것들이 지방에 40% 이상 배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지방에서 그냥 창업만 하면은 돈이 쏟아질 예정이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보통 지방성장 얘기할 때 균형성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새 정부에서는 균형이 아닙니다. 그냥 지방 주도 성장입니다. 지방 주도 성장. 수도권도 이만큼 성장했고 지방이 뭐 낙후됐으니까 뭐 따라와라, 이게 균형이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방 주도로 성장하겠다고 하는 거인데 요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 좀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지방 주도라는 말은 그동안 관공서 모든 보고서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1번으로 와, 그러니까 국가의 어젠다가 있는데 12개가 있는데 그 1번 어젠다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걸로 경제성장 전략을 봤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받았죠. 지방 균형 막 이런 레벨이 아니라 그냥 난 모르겠고 그냥 지방으로 간다 뭐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근데 지방 균형에 대한 힌트는 작년부터 줬죠.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지한파 이시바 총리,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제 셔틀 외교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이시바를 만나는 자리에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도권 집중이다. 이게 이재명 발언이고, 총리께서 각별히 지역균형, 지방발전에 관심이 높은데 그 점은 저도 닮아있다. 이미 본인은 지역균형이랑 지방발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시바가 한 얘기는 맑은 날에는 쓰시마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다.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정상회담을 얘기를 하면은 뭐 도쿄를 가야 되고 서울을 가야 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지방에서 만났고 그런 셔틀 외교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시바는 어떤 사람이냐? 아베 총리일 때 이시바가 이제 여러 직책을 맡았는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아베노믹스라는 개혁이 12년부터 있었고, 근데 14년에 지방창생법이 입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13년부터 지방창생이라는 말을 그 일본에서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아베가 주도를 하고, 그리고 지방창생법을 만들면서 말 그대로 지방을 살리겠다는 건데 그걸 말리면서 초대 지방창생관으로 이시바를 지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시바는 그 아베 그 내각에서 초대 지방창생관이면서 그런 일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지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집행을 했죠. 결국 그 사람은 본인도 2019년에 책도 써요. 일본 지방 창생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게 일본은 이제 도쿄 1극으로 가면은 망하고 지방을 살려야지 된다는 막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되게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아베의 경제 정책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소위 아베의 부동산 정책인 지방창생을 아는 한국인은 저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고요. 무제한 양적 완화, 구로다를 써가지고 제로금리, 막 돈 풀기 이런 걸로는 잘 알고 계신데, 그 이전에 일본은 도쿄 1극이라는 문제를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겪다가 아베가 동일본 대지진으로 도쿄마저 흔들리니까 간사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물론 이제 관동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아베가 도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인기가 없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죠. 왜냐면은 지방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오랜 기간 그 총리를 맡아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창생 정책들 과거에 일본 거를 좀 보면은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 창출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좀 촉진해야 되고, 그다음 젊은 세대들의 결혼, 출산, 자녀 교육도 지방에서 다 지원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시대에 맞는 그런 지역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있고, 이게 14년 대책이니까 지금 우리는 26년이잖아요. 12년 지나가지고 한국에 도입이 되는 그런 경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계획에 있는 지방주도 성장을 보면은 결국 수도권 1극을 5극 3특으로 바꾼다는 거고요. 뭐 저는 이게 5극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3극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일본도
뭐 엄청나게 극이 많은 건 아니니까요. 이 당시 일본에도 도쿄 1극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도쿄 1극. 그래서 그 1극이란 용어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대로 수도권 1극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용어들이 많이 그대로 오고 있는데, 도쿄 1극에서 지방 창생이 된 거고요. 한국은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 지방 주도가 되는 거죠. 일본은 지방 창생, 저희는 지방 주도 성장, 이렇게 되는 거고, 시시콜콜하게 다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지방을 한번 행정구역을 한번 정비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을 싹 다 정비해가지고 소위 메가특구를 만들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메가특구 특별법도 만들 거지 않습니까? 메가특구를 만들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특별시 같은 그런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광주전에 합쳐진 이제 광전, 빛이 나는 비특별시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은 그게 특별시가 하나 된다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특별시가 되게 되면은 현재 서울시에 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엄청난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런 걸 독려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다 따로 간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하겠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아리백 산단 포함해서 AI 등등 이런 여러 가지 AX라고 하는데, 그거랑 또 피카오 코리아에서 맨날 얘기했던 거 지방 대학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사립대 구조개선법을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지방 사립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음에 벤처를 만들 예정입니다. 벤처를 만들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건 다 상생펀드랑 IMA, 그 다음에 민간 상생펀드 500조 이런 것들이 지방에 40% 이상 배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지방에서 그냥 창업만 하면은 돈이 쏟아질 예정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법인을 신설하거나 하면은 세금도 깎아주거나 법인세 감면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도 보드게임 제작법인을 지방에 만들어서 서울과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월요일은 유튜브하고 수요일은 보드게임 만들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 할 정도면은 밖에서 얼마나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성장 전략이 나오자마자 바로 행정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된다 등등 소위 메가특구 특별시에 대한 그런 군불대기에 나서기 시작을 했죠. 근데 혹자는 이런 거를 선거를 앞둔 여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전략을 하는 거는 그건 너무 당연하지만은 결국 이제 당위나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다 결혼 취업 못하고 지방에 일자리 없고 학교 망해가고 있고 노인과 바다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오만 그런 자조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방 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넘어서 지방주도 성장하고 산당 갖다 붙이고 행정통합 특별시 만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개혁하는 사람이 한때 마음이 가는 게 저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정책들은 그냥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방에서도 아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걸 한다고 무조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고, 이제 믿고 말고는 저희 자유입니다. 저희 자유인데,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믿을지 말을지 역시 결국 좀 선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탄력을 받고 추진이 되어 나갈지, 아니면은 뭐 소위 말의 성찬으로 끝날지, 그런 건 결국 매우 선거에 달려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경제 전략 계획이든 그다음에 머니무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진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저는 된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여튼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거, 그게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큰 변화였던 것 같고요. 부동산도 그렇다면은 큰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생각할 게 많은 26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